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제 이야기가 역대급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이는 제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정말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눈치도 빨랐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한 사람이었지요. 소위 남들이 말하는 선수? 그러니까 여자들을 잘 알고 잘 꿰어내는 그런 사람 같았기에 처음에는 의심도 많이 하고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노는 그런 플레이보이인 줄 알고 마음을 전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랜 대화 끝에 그 사람에게 약 10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였더라고요. 정말 오래 만난 거지요. 10년이면 정말 쉽게 볼 시간이 아니지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남자친구가 꺼려졌어요. 그 정도 시간이면 저와 무엇을 하던 예전 여자친구가 생각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했지만 그 모든 걸 감당할 마음이 없었기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전 여자친구가 오랫동안 고시 생활을 했나 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오래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했나 봐요. 처음에 몇 년은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집에서 영화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합격하자 점점 초조해졌나 봅니다. 그런데 마음은 초조한데 공부는 하기 싫고 현재 자기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 점점 안 좋은 길로 빠져들었나 봐요. 하루 종일 인터넷 커뮤니티만 하면서 현실도 피하고 남자친구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달래고 화를 내봤지만 점점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정신과를 다니면서 작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고 어느 정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그 전 여자친구가 가정에 있는 직장 상사랑 몰래 사내 불륜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완전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남자친구가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다네요.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못 헤어진다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끔찍한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남자친구 집 전화로 전화를 걸고 몰래 남자친구의 이메일에 들어가서 사적인 사진들을 지인들에게 뿌리고 남자친구 집 복도에 숨었다가 남자친구 부모님이 오실 때 뒤에서 덮쳐서 부모님 병원 가시고 난리가 났었다네요. 오만정이 다 떨어진 남자친구는 큰 맘 먹고 연락을 다 끊고 아예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별짓을 다 해서 겨우겨우 떼어내버렸다고. 나한테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이 지옥과도 같다고. 그 애는 잊은 지 오래고 그냥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절 안정시키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쩐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잘 이야기하다가도 극심하게 식은땀을 흘리고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왜 저래? 싶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말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제가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더 잘해주고 보듬어주며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집 우편함에 이상한 종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소름 끼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내용인즉 네 남편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딱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한 달이 지나면 행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겠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에는 팥 3알과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실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완전 무슨 사춘기 중학생이 협박하는 것처럼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면서 무섭더라고요. 남편도 화들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만으로는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길래 아무것도 못한 채로 저희 부부는 벌벌 떨었지요. 항상 제가 야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올 때는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남편이 데리러 왔고 밖에 떨어져 있을 때는 수시로 연락하며 서로의 안전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익명으로 택배한 상자가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흰 색깔 한복인데 빨간 색깔 무언가가 잔뜩 묻어있었고 무슨 쇠방울도 있었고 죽은 쥐에 팥이 가득 담겨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얼굴에 뾰족한 무언가로 막 찍어낸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참다 폭발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 부모님이었습니다. 전화해서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가 차마 당신 딸한테는 전화하지 못하겠어서 이렇게 직접 전화 드립니다. 저 지금 새 출발하려고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고 결혼도 했는데 아직까지 따님이 저를 스토킹하시면 저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거고 절대로 상처 같은 거 없을 겁니다. 저번에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딸 더 이상 스토킹 짓 못하게 막아준다고. 대신 용서해달라고.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해서 제가 다 참고 넘어간 건데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전 여자친구는 1년 전 이미 사망했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 부부한테 이상한 짓을 한 게 남편이 전 여자친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남편도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도 그 사실을 듣고 벙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100% 그 여자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1년 전 세상을 떠났다니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입니까?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저희는 처음보다 더 극심한 불안에 떨었어요. 범인이 누군지 이제 추측을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불안장애까지 생기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큰일이 터진 겁니다. 남편과 제가 퇴근 후 밥을 먹고 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꽉 차서 냄새가 나길래 남편에게 음수 좀 버리고 오라고 했고 남편은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어요. 그런데 코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간 남편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집에 안 오는 겁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고 밤 12시가 지났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전화했지만 성인 남성이고 아직 12시밖에 안 되었으니 최소한 다음 날까지는 기다려보라고 하길래 그렇게 저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회사 갈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너무 불안해서 연차를 낸 후 계속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회사 동료에게 혹시 남편 회사 왔냐고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저는 경찰서로 달려가 울부짖으며 그동안 저희 부부가 받았던 협박과 남편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며 수사를 당장 진행해 주길 강력하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수사는 시작되었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머리를 싹 올려 여맨 아줌마가 한 명 오시더니 뭐라 말을 걸더라고요. 남편은 손으로 막 방향을 알려주며 길을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과 아줌마가 아파트 입구까지 같이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아파트 앞 CCTV로 돌려 확인한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순식간에 남편 앞으로 봉고차가 도착했고 건장한 남자들이 내리더니 남편을 차에 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는 떠났어요.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그 자리에서 저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CCTV에 잡힌 차 번호로 형사들은 추적에 나섰고 저는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은 뒤 진정을 하고 있는데 형사님께서 남편을 실은 차가 점집, 신당집 앞에서 내렸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맡고 있던 링겔도 뽑아버리고 바로 형사님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주변은 전부 다 재개발, 즉 공사를 하다가 멈춘 지역이라서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건물은 전부 다 폐허였어요. 작은 언덕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튼 그곳에 작고 허름한 신당집으로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남편을 싣고 간 차가 떡하니 있었고요. 신당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막 문을 두들기고 했는데도 아무 반응 없길래 분한 마음에 발로 몇 번 그 나무 문을 찾는데 안에 있는 걸쇠가 풀리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이 쫙 펼쳐졌어요. 신당 안에는 남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초가 수십 개 피어져 있었고 형사분들도 그 장면을 보고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점집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걸 바로 알아채고 형사님께 우리 남편 여기 있다고 남편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말했지요. 바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기에 형사님들은 밑으로 가는 통로가 있나 샅샅이 뒤졌고 점집 뒷문을 열자 완전 작은 바닥에 있는 문이 있었고 발로 수십 번을 차 그 문을 뚫은 뒤 들어갔습니다. 거의 한 평도 안 되어 보이는 공간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분의 사진과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고 마치 작은 혼례를 하는 듯한 상차림과 기러기나 대추 등등 각종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밧줄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남편을 겨우 밖으로 꺼냈는데 그때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진한 화장을 하신 무당분이 이쪽으로 향하려다가 저희를 보시자마자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다행히 형사님들이 그분을 체포하고 서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의 탈진하기 직전인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고 저는 소름 끼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남편의 전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전 여자친구와 남편을 영혼 결혼식 시키려고 이딴 짓을 했다는 겁니다. 단 하루만 눈 꼭 감고 있으라고, 하루만 참으면 아무 상처 없이 다시 집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남편을 그곳에 가둔 것이었고요. 거액의 돈을 받은 그 야매 무당과 전 여친의 부모님은 사람을 고용해 저희 집 앞에 잠적해 있다가 남편의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남편을 납치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전 여친의 부모님과 그 무당은 구속되어 수사받고 저희 남편은 충격으로 거의 말을 못할 지경에 이르러 회사를 잠깐 쉰 뒤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어요. 시댁 어른들께서 화가 정말 단단히 나셔서 아시는 법조계분들 총동원해 재판 준비에 엄청 신경을 쓰셨습니다. 결국 그 일당들 1심에서 실형 확정되어 지금 깜빵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뻔뻔한 거는 그 전 여친 부모님께서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만 빌리려고 했는데 엄살이 심한 거 아니냐. 우리 딸이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 간 것도 서러운데 영혼 결혼식이라도 해주려는 어미 아비의 마음을 그렇게도 짓밟냐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길래 그냥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상종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도 정말 너무 충격이 심해서 남편과 같이 정신과 쪽 상담받으며 살고 있네요. 정말로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삐뚤어진 사랑은 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생다방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집착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말라 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요. 정말 너무나 힘드네요.